자, 그럼 먼저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뭐 우리가 교복이에요, 교복? 약간 그 시그니처한 그 각각의 컬러들이 있잖아요. 저는 요 아이보리톤 되게 좋아하는데 박 팀장님도 그런 색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장 열면 그런 색 희한하죠? 희한하다고? 지난번에도 아마 하얀색을 맞아, 입었던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제 채팅창에 커플룩을 입고 왔냐? 안 돼요. 그런 단어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커플, 네. 또 뭐 있죠? 그러니까 엮는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고 그냥 우리 유니폼처럼 월모브 아침 방송 유니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가지 색깔을 고루고루 번갈아서 입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 색깔 정하나요? 화요일엔 아이보리. 그냥 빨주노초로 가죠. 빨주노초. 빨주노초 색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빨간색 입는데 주황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생각해보니 다 있네요. 다 있어. 다 있네요. 예, 보라색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월간 뉴스레터 열어봐야 될 텐데 시장이 또 괜찮죠?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 박 팀장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예, 아니어도 오늘 좋다. 시장이 그래도 관세에 관련된 우려가 어제 지난주 주말부터 지속적으로 나왔고 맞아요. 또 상호 관세 뭐 지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데 물론 지금 관세에 따라서 시장을 평가하는 것은 좀 이른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관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야기시킬 것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월가의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캐나다, 멕시코를 관세 부과하겠다, 25%씩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또 30일 유예를 또 연기가 됐어요. 관세 부과 자체가. 자, 그만큼 지금 관세에 대한 이 협상 카드가 어떻게 자리가 잡을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일부 시장에서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세, 특히나 매크로적인 어떤 환경에 따른 시장의 어떤 조정은 일부 조금 제한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지수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우존스가 0.38%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0.98% 상승했고요. S&P 500 0.67%, 러셀 2000 지수가 0.46%. 지금 뭐 지수의 흐름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상승을 한 이후에 그래도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좀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 지금 가장 아웃퍼폼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러셀 2000 지수의 뭐 가치주, 성장주 이러한 뭐 부분으로 나눠서 봤을 때는 러셀 2000 지수가 그래도 S&P 500보다도 더 좋은 흐름을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2.87%, 그러니까 장중에 뭐 3% 넘는 상승률을 좀 보여줬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 브로드컴도 4%. 브로드컴 최근에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보게 되면 다시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브로드컴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존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조정이 있었죠. 실적 발표에 조정이 있었는데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상승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만 좀 많이 빠졌어요.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테슬라가 3% 빠졌는데 오늘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요. 사실 뉴스가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비아디에서 딥시크의 모델을 비아디의 자율주행에 접목시키겠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지금 여전히 프로토타입이나 여러 이런 시제품 자체가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 BYD가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일부 테슬라 주가를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제품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작년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8월 8일 날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발표하겠다라고 했었던 부분을 10월 10일로 또 연기했었던 과거의 어떤 전례가 있어서 자, 이번에 6월 달에 자율주행 시제품을 오스틴에서
발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비아디 특히나 중국 전기차, 중국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여전히 경쟁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오늘은 일부 조정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외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오늘 뭐 리프트에 관련돼서도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오다 보니까 자, 우버와 리프트가 또 자율주행의 한 축에 버스가 이제 자율주행은 지나갔는데 이제 우버와 리프트가 자율주행 쪽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오늘 상승을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뒤에 가서 그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다시 또 뉴스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맵은 이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ETF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자, ETF 보게 되면은 일부 반도체 섹터가 좀 올라갔고 오늘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특히나 알리바바가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도 한번 볼까요? 알리바바는 왜 좋을까요? 오늘 뭐 뉴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알리바바가 사실 과거에 이 부양책을 발표한다. 이제 부양책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뭐 저점에서 2배, 3배씩 올라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뭐 5배씩 가는 기업들도 작은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최근에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특히나 이제 중국의 미중 관세,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하겠다 또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문제 협상 카드로 지속적으로 시장에 언급이 되고 있고 또 3월 달에 중국의 부양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올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중국 기업이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13F가 이제 하나둘씩 발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월가에서도 뭐 아주 유명한 또 헤지펀드 매니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번에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13F 지난 4분기에 어떤 종목을 좀 샀는가를 봤을 때 중국 기업에 올인을 하고 있었던 중국이요? 네,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자, 그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포트폴리오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 정리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너무도 강한 미국 증시 흐름이다. 자, 이 부분도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13F 먼저 발표한 데이비드 테퍼. 이 데이비드 테퍼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오늘 뭐 저도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깊숙이 이분이 어떤 인물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오늘 저도 이제 이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좀 공부를 해오긴 했는데 지금 13F가 이제 뭐 데이비드 테퍼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 많은 이제 헤지펀드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또 여러 가지 갈래로 또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프트가 2026년 자율주행 모델을 출시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프트와 같이 협업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그거에 따른 뉴스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픈 AI가 자체 AI 칩을 2026년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픈 AI의 이 자체 AI 칩 생산 자체는 작년부터 원래 나왔던 이야기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약간의 좀 세부적인 어떤 기간, 그러니까 2026년에 2025년에 만들고 그리고 2026년에 대량 생산하겠다라는 약간의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앞으로 엔비디아 AI 칩을 좀 의존도를 벗어나려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메타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분명히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기사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 유가. 금리가? 네. 뭐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한 우려 또는 유가도 마찬가지로 상호관세에 대한 우려. 자, 이런 부분에 따라 보편관세보다는 상호관세가 차라리 낫다. 뭐 이런 해석도 갑자기 딱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상 이제 무역 적자국.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역을 계속해도 적자를 내고 있는 그 나라에 의해서 이제 뭐 상호관세를 강하게 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또 판단할지 그 국가별로 또 이제 작용이 될 것 같아요. 그 나라가 또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또 관련한 그 백악관 인물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네네. 항상 이제 트럼프가 질러놓으면은 어떤 인물이 한 명 나와가지고 수습해야 돼.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몇 개 없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승전결이 기승전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지금 모든 화살이 결국 이렇게 3쿠션 쳐서 중국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왜 우리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느냐. 저기는 관세를 그만큼 매기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하고 있느냐. 네. 그냥 공평하게 가자. 이거예요. 어찌 보면 너가 20% 공평이라는 단어 20% 정도 관세하면 우리도 20% 할게. 네. 너희가 이만큼 흑자를 내면 우리도 그만큼 흑자를 내자. 그러니까 이게 명분인 거죠. 결국에는 네. 트럼프는 우리 미국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 미국 기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중국 때리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분위기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일단 그런 명분을 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중국 때리기에 대한 명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것은 그들의 소비나 이런 산업 구조에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이거를 관세로 극복해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결국에는 명분은 찾지만 또 중국. 맞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지금 여러 가지 관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식료품에서도 일부 영향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맥도날드 실적 발표 나왔거든요. 그 맥도날드 CF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가이던스에 넣지 않았다. 근데 식료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부 관세가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뭐 올라가겠죠. 여러 가지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결국 시장에서는 그러면 상품에 대한 이런 상품의 의존성이 큰 기업들보다 서비스 기업으로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서비스 기업으로 약간 우회를 하는 그러한 어떤 투자자들도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그렇죠. 약간은 조금 이른감이 있고 자,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는 그냥 4.49% 어제와 뭐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WTI 기준으로 72.4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원달러 환율 1,450원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달러 인덱스도 108.1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별 소식 3기업만 빠르게 보도록 하겠고요. 또 자세한 기업들은 저 뒤에 가서 제가 뉴스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이 전기 상업용 밴을 모든 미국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제 사고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뭐 4%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뭐 최근에 리비안에 대해서도 많은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시장 우버와 리프트 많은 이 생태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부터 해서 이런 전기차 기업, 미국에 있는 전기차 기업, 특히나 물론 테슬라가 대표적이긴 하겠지만은 그 외에 뭐 GM 포드도 물론 전기차 지금 생산을 일부 중단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리비안과 루시드 같은 이런 작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쇼피파이입니다. 시장 벤치마크에서 홀드에서 이제 매수로 이제 투자 의견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52주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사실 이제 쇼피파이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된 어떤 실적 발표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라고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부 소식을 모르나 봐요. 회사 측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 얘기하듯이. 마치 제가 월무부를 진행하는데 앞으로 월무부가 잘 될 거라고 잘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듣긴 했어요. 네. 가장 내부자인데 그죠? 이건 뭡니까? 자 그리고 더 웃긴 게 게임스탑입니다. 뭐 늘 재미를 주죠. 게임스탑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시장의 어떤 논리적 구조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 하면 안 돼요. 저런 기업도 있다라고 이제 그냥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실 게임스탑이 과거에 또 어마어마한 그 밈 주식 중에 하나였고 그 전에 또 이름 또 까먹었네요. 로링 키디, 키세링. 키세링이 아니지. 키세링 작가님이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 닉네임을 쓰고 있는 키스길. 계속 이름 까먹는데 키스길이 뭐만 하면은 게임스탑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게임스탑 CEO 라이언 코엔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와 함께 찍은 사진을 X에 업로드 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8% 이상 급등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재용 회장님이랑 사진 찍어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겠죠. 왜? 왜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러한 이유로 8% 이상 급등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또 자세한 내용은 저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예, 실적 발표 기업들 뭐 볼 텐데 사실 지금 슈퍼마이 컴퓨터도 오늘 15% 넘는 급등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부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이 먼저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AI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또 특히나 스타게이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수요가 마이크로 컴퓨터 슈퍼마이 컴퓨터에 조금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이 최근 5거래일 동안에 지속적인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뭐 쇼피파이, 코카콜라 이러한 기업들도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또 좋은 뉴스가 나왔던 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호재 뉴스가 나왔죠. 저기요. 평형시호 유지하시고 알겠습니다. 중립을 지키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특히나라뇨. 이게 로고가 이렇게 확 보이네요, 갑자기 눈에. 본인한테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전 보이지도 않았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나서 뭐 레딧 이러한 기업들도 최근에 월가에서 은근히 또 평가가 좋습니다. 레딧에 그래요? 대해서. 예. 일단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일부 뭐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번 실적 발표도 일부 많은 기대감이 좀 내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뭐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개인 투자자, 특히나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아마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면 미국의 그러니까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의 약 한 70%의 기업들은 다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가장 핵심적인 기업은 또 엔비디아가 되겠죠. 예, 엔비디아가 또 실적 발표를 다음 주? 그렇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제가 추가적으로 네. 나중에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도날드 실적 내용 괜찮았어요? 네, 맥도날드가 실적이 그렇게 썩 저는 개인적으로 좋진 않았는데 네. 예, 이제 최악에서는 좀 벗어났다. 바닥은 봤다라는 그런 인식인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맥도날드 하게 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대장균 사태가 하나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생각보다 잘 봉합이 됐어요. 그 대장균 사태가.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 CFO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대장균의 일부 회복세가 어느 정도 견고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고요. 뒤에 가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 텐데 일단 실적 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PS는 시장 예상치를 거의 부합했습니다. 네, 거의 부합을 했고 하지만 이제 매출을 봤을 때는 시장 예상치를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다 보니까 빨간불이 좀 들어왔고요. 살짝 미스했네. 예. 하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제 CFO가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지금 유럽이나 중동 지역 특히나 전쟁에 관련해서 이 맥도날드가 실적이 많이 악화될 것이다. 일부 뭐 매장들이 좀 폐쇄를 하기도 하고 그러한 뉴스들이 작년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지정학적 악재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일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93%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0.4% 상승을 하는 그런 매출 성장률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녹색불이 들어왔고 오늘은 사실 이 부분의 시장이 그래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역별로 좀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 예상치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글로벌적으로는 괜찮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CFO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일부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11월, 12월 순차적인 고객수 개선과 투명한 대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올해 2분기까지는 대장균 발생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회복을 견고하게 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치킨 포트폴리오가 가장 주요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치킨과 관련된 제품, 치킨과 관련된 너겟 그런 이런 거요? 너겟도 그 중에 하나고, 뭐 치킨 버거가 있나요? 치킨 버거? 맥도날드의 치킨 버거. 상하이
무슨 뭐 있잖아요. 상하이 디럭스. 디럭스. 그게 치킨이에요? 치킨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약간 매운 치킨.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무슨 곡인지 까먹었어요. 예. 이제는 하도 맥도날드를 안 그게 가서. 미국에도 있나 모르겠네요. 상하이 모시기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왠지 상하이라서. 우리나라는 기분 나쁘다고? 중국이라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메뉴를 모르겠네요. 예. 네. 일단 뭐 치킨 포트폴리오가 주요 성장 동력이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충성 고객층이 여전히 계속해서 더 많은 지출을 이뤄나가고 있다. 자, 그리고 2023년 침체기를 지나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와 중동 지역이다라는 부분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네. 인터내셔널적으로 아주 우리가 견고하게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개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12월 고객 수가 소폭 플러스로 좀 돌아섰다. 이게 지금 4분기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근데 10월과 11월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12월 때 고객 수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일부 안정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서 그래도 뭐 CFO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향후 2025년은 작년보다는 좀 괜찮아질 것으로 보인다. 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안 좋다는 얘기 안 하겠죠. 예, 좋다고 그쵸.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맥도날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온세미컨덕터. 안 좋았어요. 예, 온세미컨덕터가 가이던스가 워낙 안 좋습니다. 예, 가이던스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EPS는 시장 예상치를 거의 부합했지만 이것도 못 미쳤어요. 못 미쳤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4% 하락을 했습니다. EPS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대비해서 또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매출 성장률을 좀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마이너스 15%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가이던스도 전부 다 빨간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총체적 난국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제가 차트를 준비 안 했네요. 차트가 사실상 2023년부터 2024년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예, 너무나도 이제 좋지 않은 주가 차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온세미컨덕터. 예, 뭐 온세미컨덕터에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은 유의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적 발표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뭐 최근에 관세 때문에 일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매크로적으로 뭐 일부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의 우려, 또 인플레이션에 따른 여러 금리 정책, 또 연준의 뭐 제롬 파월 의장의 여러 발언들, 또 연준 위원들의 여러 발언들, 우려하는 발언들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2022년 10월 이후로 연평균 이걸 다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트렌드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연평균 23.7%의 이 수익률을 보이면서 네.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제 여러 뭐 데이터 자료가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9% 정도 되는 요 이제 상단과 하단이 플러스 마이너스 3.9% 정도 되는 그러한 어떤 궤 안에서 이 지수가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나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일부 반영이 막 되고 있으면서 조정이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보다 더한 어떤 우려스러운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부분이 시장에서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실상 뭐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이러한 기업들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시장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고 더 큰 상승을 보일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6월에 자율주행의 시제품을 또 나타나겠다는 계획이 있고 또 연말에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여주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듯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매크로 영향으로 주가에 조정을 좀 주게 되면 네. 오히려 우리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 견고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월가에 있는 수입 3위를 기록한 데이비드 테퍼 그리고 연봉이요, 연봉?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네. 월가 전체에서 3위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팔로사라는 이 헤지펀드 이 기관에서 이 기관 자체가 사실 지난 작년의 수익률이 연평균 20%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에서 정말 많은 관심이 좀 있는데 이번 13F를 가장 또 먼저 물론 다른 기업들, 다른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공개를 했지만 좀 시장에서 이제 가장 더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헤지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월가에서는 뭐 거의 뭐 황금의 신, 뭐 여러 가지 뭐 그러한 이제 닉네임도 수식어구가 많이 붙는 그러한 이제 헤지 펀드 매니저인데 데이비드 테퍼라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요번에 공개한 13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F를 한번 보게 되면 중국 기업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 4분기에 들어서 어떤 기업을 샀고 어떤 기업을 팔았고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알리바바를 18.43% 또 이제 그 비중을 늘렸고요. 그리고 지금 핀도도 징동닷컴도 어마어마하게 늘렸죠. 자, 그리고 뭐 비스트라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도 또 네트워크 관련해서도 늘리긴 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딱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느낌이 이제 빅테크들은 다 줄이고 있고요. 지금 중국 기업에 다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위 포트폴리오만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좀 매매의 어떤 흐름을 좀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 데이비드 테퍼 이분이 알리바바에 대해서 최근에 매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을 때 최근에 이 지속적으로 이 밑에서 조정을 주고 있는 이 구간 동에서 물론 사고 팔고 했지만 최근 4분기 동안에 다시 샀다. 그리고 이 팔았던 구간을 보게 되면 이 부양책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이 구간 때 일부 수익 실현을 좀 한 이후에 다시 좀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는 구간에 다시 또 담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 핀도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도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특히나 주가가 좀 오르게 되면 일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많은 이제 중국 기업들의 거의 올인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월가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분에 의해서. 네네. 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기업들, 매도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매도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어떤 바로미터로 보기는 힘들겠지만 이분의 어떤 성향이 또 있을 것이고 또 중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더 많은 긍정적인 어떤 심리를 또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그래도 월가에서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상위권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쵸. 예, 지금 빅테크들이 일부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일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4개분기 연속으로 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 매도했던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게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힌데 최근에선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수했던 이런 기간 일부 조정해 주는 이런 기간 동안에 매수를 해왔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최근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저점에 사고 약간 고점에 파는 그러니까 조정을 줄 때 확 담고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씩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매매 패턴을 봤을 때 지금의 이 핀도도나 알리바바가 어찌 보면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간 게 아닌가? 또는 중국에 대한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감이 또 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 관련된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CNBC에서 나온 기사를 좀 보게 되면 데이비드 테퍼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말까지 중국에 대한 올인 베팅을 계속 늘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자, 그리고 작년 9월 말에 인터뷰를 좀 보게 되면 베이징의 대규모 재정 지원, 그러니까 부양책 신호로 인해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나는 사고 있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정책들은 이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인하했고 투자자들은 이제 일부 소비자 이제 좀 약한 소비자 수요 그러니까 내수 소비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들을 포함해서 이 부양책이 더 좀 자극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내가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어진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관련해서 주가가 실제로 중국이 오르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제 효용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 한데 데이비드 테퍼는 워낙에 수익률이 좋았던 분인 만큼 이분의 이런 포트폴리오가 반향을 좀 일으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우리 또 박 팀장님이랑 생각 함께하네요.
약간 좀 다른 게 네. 이분 리프트를 팔았어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별로. 예, 자연스럽게 그럼 리프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리프트. 네, 리프트를 예. 뭘 이끌었습니까? 예, 꼭 이렇게 정해놓은 것처럼 대본처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프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2026년 모빌아이를 기반으로 하는 로보택시 출시를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버도 마찬가지로 웨이모가 지금 자율주행이나 이런 생태계에서 우버의 생태계를 이용할 가능성을 이미 먼저 좀 발표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렇죠. 우버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시장에서 먼저 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웨이모가 먼저 선수를 쳤던 것 같은데, 자, 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모빌아이 기반으로 해서 로보택시를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프트 같은 경우 모빌아이 그리고 일본의 마루베니와 제휴하면서 2026년 달라스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첨단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마루베니 차량 소유권, 리프트의 플랫폼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하나의 자율주행 시장을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였죠. 자, 그래서 지금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자율주행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하나의 발걸음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러한 어떤 모델 자체가 2025년에 분명히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이 부분은 2026년에 출시가 될 네. 그런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게 지금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업에 국한돼서 우리가 보기보다도 테슬라의 로보택시부터 우버, 리프트, 지금 모빌리티 산업을 끌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이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이제 생태계 개편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일부 인수합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플랫폼을 또 제시하는 그러한 어떤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25년 자체가 정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라는 기업을 봤을 때 우리가 미래로 가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과거로 되돌려 봤을 때 2025년이라는 이 해는 테슬라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해서 이 테슬라가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산업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깊게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중국도 자율주행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쵸.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지금 지원을 하면서 자율주행 시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아디도 마찬가지로 딥시크라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시장도 이 경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프트뿐만 아니라 우버, 리프트 할 것 없이 이러한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러한 많은 기업들, 특히나 부품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일부 카메라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음성 인식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세부적으로 좀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2025년은 가져보시면 어떨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픈 AI 관련된 이야기인데, 엔비디아의 AI 칩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왜죠? 이렇게 좋은 어깨동무하면서 찍었던 사진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동지였고, 자체 칩 만든다는 네, 건가요? 이제는 앞으로 또 일부 경쟁하는 어떤 단계로 넘어서지 않을까. 작년에 오픈 AI 샘 올트만이 그런 얘기를 되게 자신감 있게 했었어요. 우리도 칩을 생산하겠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하는데 2,000조를 얘기했었잖아요. 2,000조를 내가 투자 유치하겠다. 근데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아침에 나온 소식 중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 그룹을 이끌고 지금 오픈 AI의 비영리 단체를 위한 그 목적으로 인수를 하기 위해서 974억 달러를 제안하고 있다 하면서 입찰서 제출했다고 보도가 또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픈 AI 쪽에서도 뭔가 되게 열심인데 오픈 AI를 노리고 있는 그런 일론 머스크의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샘 얼트만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안 좋죠. 너 돈 없잖아. 스타게이트 할 때. 너 돈 있어? 그러니까 샘 얼트만 난 있는데. 돈 있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없거든요, 아직. 오픈 AI는 모집을 하고 있는. 그렇죠. 중이죠? 아직 그 스타게이트 그 규모의 그 투자 자금은 아직 없어요. 맞아요. 모아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모아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 정도로 이제 자존심 싸움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요? 트럼프의 오른팔인데 지금. 돈이 권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돈이 권력이다. 슬프다.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칩을 얼마나 줄인다는 걸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오픈 AI가 2025년 말 자체 AI 칩 테스트를 하고요. 2026년 대량 생산을 목표한다. 그리고 1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3나노 공정, 특히나 이 3나노 공정에서는 TSMC가 이 부분을 맡아서 아마 이제 설계를 하고, 설계는 이쪽에서 하고, 이제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런 부분을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출 그러한 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과감한 투자 그리고 자체 AI 칩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뭐 비용을 관리하는 거죠. 결국엔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해서 비용 관리, 비용 절감을 또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자체 AI 칩 특히나 어디에 의존돼 있다는 것은 정말 리스크가 정말 큰 부분이기 때문에 AI 스스로 그러니까 오픈 AI 스스로 자체 칩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아키텍처나 어떤 아키텍처를 뭐 한다 또 HBM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 HBM을 또 만들 것이다 이야기가 좀 있지만 엔비디아의 설계와 비슷한 그러한 방향을 좀 가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SMC가 제작을 맡고 있고요. 사실상 이 테스트하는 그 과정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아마 2025년 말 하반기쯤에는 아마 그 부분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우리가 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많은 빅테크들의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자, 그 부분에서도 일부 동조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어제 준비한 건데 진짜 한 30초만 얘기할까요? 아니 스키니진이 다시 돌아온다고요? 스키니진이 다시 돌아온대요. 힘든데. 근데 이게 스키니진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의류업계에서 패션이 확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일부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스키니진 다 버렸거든요. 다 버리셨어요? 그 쫄바지 같은 거 이제 다 수선해야죠 뭐. 다 밑단 또 줄여요? 줄여야죠. 힘든데 다이어트 더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스키니진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런웨이를 한번 보게 되면 요거 이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스키니진에 대해서 이제 급등을 했대요. 사람들이 스키니진을 많이 찾고 있다는 얘기고 이 스키니진을 많이 찾는다는 이야기는 최근에 런웨이에서 자, 이러한 많은 모델들이 다시 이제 바지 폭이 줄어드는 그러한 패션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야, 이거 스키니진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겠구나.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의류업계에서는 좀 보고 있는 하나의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니진 입으려면은 또 우리 남성분들도 스키니진 많이 입으셨잖아요. 그 샤이니 그 멤버들의 링딩동 때도 보면 스키니진 많이 입었는데 그럴 거면 여러분 이제 속옷이 필요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딱 붙으니까 그 속옷 라인이 또 보이는 게 또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나 너무 자, 오늘은 속옷 뭐죠? 3% 핫딜이 낳은 괴물이 됐어요. 자, 케빈 클라인 여러분 또 이런 거 좋아하시죠? 또 라인 딱 이렇게 케빈 클라인 마크 딱 들어가는 거 살짝 보여주는 거 요건 보여줘도 되는 그런 속옷이잖아요. 뭐 돌체인가바나 케빈 클라인 대표적인 보여줘도 되는 속옷 중에 하나죠. 저희가 남성 속옷만 준비했어요. 아쉽게도 여성 속옷이 없어요. 다음엔 여성 속옷도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제품이요 3% 핫딜 가격으로 10,000원대 초반에 6장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드림빅 남성 강화 왜? 남성 강화 마사지 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연유래 추출 성분을 사용해서 남성의 Y존 케어 자신감 아침부터 남성이 좀 부르피린 드림빅 큰 걸 꿈꾼다는 얘기죠? 인생을 크게 살라 이거죠. 예, 아르기닌 성분이 함유가 돼 있다라고 하고요. 1, 2분만 마사지해도 좋다라고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 기대되는데요. 가볍고 끈적임 없는 사용감이 이런 걸 나한테 시키지 마. 자, 박 팀장님. 큰 걸 원하세요? 큰 걸. 그럼 이거 사이즈 스몰, 미디엄, 엑스라지 뭐 이렇게 있는데 큰 거로 사셔야겠네. 예. 자, 큰 것을 꿈꾸시는 분들. 네. 자, 여러분. 드림빅. 아이고. 남성의 Y존. 이렇게 재밌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나중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 핫딜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큰 걸 꿈꾸는 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